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성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무려 12조 원을 드디어 5년 만에 모두 완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곧 완납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완납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꼽기 힘든 정도 규모의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건데요. 자, 일단 12조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감이 잘 오지도 않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만 일단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다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더군요. 네, 사실 세계 1위 거기다 글로벌 기업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문제였기 때문에 뭐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사실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세계의 명목 세율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 일가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할증까지 더해져서 상속세율로만 따지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삼성 일가에서는 이 상속세 납부 책정이 되고 나서 곧바로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해서 5년간 성실하게 납부를 해왔고요. 사실 큰 잡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사회적인 공헌 기부 활동도 병행을 했죠. 의료계에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했고요. 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각종 미술품들, 컬렉션들을 또 사회를 위해서 다 기부를 했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말씀하셨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법대로 상속세 납부했는데 이거를 너무 뭐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5년 동안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삼성일가가 납부한 거 그 자체로만 보면 그건 그대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속세 규모나 세율 자체는 세계 우리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서도 유례 없이 상당히 크고 높은 세율입니다. 그 상속세 12조 원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비교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됐었죠. 그게 14조 원 조금 넘었었네요. 네, 실제 쓰인 건 12조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한 수준이고요. 우리가 1년에 걷는 상속세 수입보다도 훨씬 더 50% 정도가 더 많은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세 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네요. 네,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23층 초고층 빌딩인데 그 건축비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5년간 납부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삼성 일가 5년 동안 정말 어렵게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산을 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예기치 못한 산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요,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죠. 하루 1000명 이상의 조합원 탈퇴 러시도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좀 상이합니다. 노조가 반도체 사업부만 챙긴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비반도체부의 삼성 직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또 노노 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1인당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반도체, 반도체가 아닌 업종에 있는 삼성 직원들은 꿈도 못 꾸는 액수죠. 이것 때문에 노노 갈등으로 지금 또 불거질 우려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그 사측과 이런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과반 노조가 그 초기업 노조 하나가 이제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기업 노조의 대다수의 노조 구성원들이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반도체 사업부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그 15%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라는 거는 반도체 사업부 이야기입니다. 지난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영업이익에서 90% 이상을 반도체 부분에서 냈고요. 네. 그 안에서도 메모리 부분에서 거의 다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노조라고는 하지만 노조 안에서도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현격한 어허. 차이가 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반도체 사업부,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이런 쪽에 있는 사업부 노조원들은 마치 우리를 들러리로 세워놓고서는 정작 이런 영업이익 뭐 성과급에 있어서는 하나도 배분되는 게 없는데 이건 너무나 심각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탈퇴를 하는 노조원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왜 탈퇴하나 했더니 아니 나는 성과급 못 받고 너희만 받을 거면 나는 이 노조 안 해. 뭐 이런 식의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이 호사다마라고 하나요? 지금까지 반도체업이 아주 신나게 달려왔었는데 네. 이 노조 파업 문제 때문인가요? 지금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확 다운시켰다고요? 낮췄다고요? 사실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게 이상한 되게 거죠.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누가 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늘도 뭐 주가가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같은 뭐 경우. 10% 넘게 올랐던데요? 네,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3% 오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른 거에 비하면 아, 상당히 좀 미미하죠. 네. 이게 아마 외국계 이 증권사에서 나온 이 목표 주가 하향한 보고서의 영향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파업으로 가게 되고 어허. 파업이 되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 하향되는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외국계 증권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빠져나갈 숫자에- 수도 있잖아요. 네,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만약에 파업이 되고 지금 노조가 요구한 대로 15%의 영업이익을 만약 성과급으로 주게 된다면 그 성과급으로 주기 위해 충당금을 또 쌓아야 되는데 충당금을 쌓을 경우에는 이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이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외국의 증권사가 이렇게 하향하는 리포트를 냈다라는 거는 분명히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삼성전자 노조의 이 파업이 이슈화되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옆집 친구가 뭐 좋은 신발을 사주면 엄마 저도 좋은 신발 사주세요라고 마음이 생길 수 있듯이 네. 장사 잘해서 돈 번 대기업들이 비슷한 문제로 지금 고민을 연속으로 하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잇따라서 지금 성과급에 대한 이제 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눈높이들이 계속 높아져 아하.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의 순이익의 30%를 이제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또 반기를 들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적절한 이익 배분 균형이 이제 어느 점이 접점이 찾아질지 모르겠지만 네. 또 한번 우리 재계가 넘어야 할 또 산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거는 삼성전자 그 위원장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타 기업의 어떤 그 성과급 요구를 놓고서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LG U 플러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LG 플러스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노조에 있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삼성 이야기가 아니고 LG 플러스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아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다른 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급 많이 받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 생겼을 때 너무 자랑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적절한 그리고 정당한 권한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